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10월장 어떻게 될까 미리 한번 보는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분기를 보게 되면 4분기 때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월달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9월과는 아예 다른 포지션이죠. 오히려 초록색이 훨씬 더 많이 보였다. 그럼 이걸 주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주간으로 보았을 때 이제 53주차가 마무리이다 보니까 대다수 요 지금 40주차 때인데 평균 자 40주차에서 44주차 요 사이가 거의 10월 달인데 대부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45주차 잠깐 안 좋았다가 46, 47, 48주차도 좀 괜찮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10월 달에 있는 ETF 승인권도 정말 통과가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ETF 내용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때 좀 가봐야 된다. 그래서 10월 한 초중순 때 분위기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셧다운 내용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 곧바로 10월 1일부터 업무 중단이 되고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쉽게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의 이제 연준의 메시지는 70년도대를 과거와 똑같이 했던 이런 오점을 남기면 자기에 있는 스펙에도 막연한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강경하게 계속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연준 똘똘 뭉쳐서 강경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빌 에크먼이나 또 채권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금리 고점 아니다. 장기금리 중립금리 부분도 상당히 높게 가져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주식 인컴 매력도는 당연히 미치죠. 요즘에 배당주 상당히 매력이 많이 있다고 해도 배당주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말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그만큼 이 이야기도 저는 좀 수렴이 되는 이유가 그때마다 점도표 위치를 봤더니 생각보다 오차 범위가 좀 잘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침체 진입 직전 2개월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침체 규모로 일단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약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고만고만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시점이 진짜 아닌지 긴지는 내년 되어 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듀크대 교수도 이 연준 이 그래프 장단기 그래프 요걸로 이제 대부분 위기를 대충 확인을 했던 간별사 중에 한 분이신데 이것도 이제 이번 기회가 아무래도 13개월 후면 내년 12월 아니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정도가 13개월을 꽉 채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매 달마다 나오는 물가 위치에 따라서 좀 동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11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동결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인상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상은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못 올리니까 미리 땡겨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동결로 간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내용은 매번 뭐 종목되는 거 다 패스하고 새로운 이야기만 하면, 지금의 미국 국가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나라 빚으로 매월 나가야 되는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이 매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나중에 또 발목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만약에 11월 달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것인데, 대다수 한국도 상당히 위험한 고지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PF 이야기도 좀 다시 들려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여전히 그런 고비들이 여러 번 왔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 고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서 계속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10월 20일과 11월 20일 사이에 가장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시 돌고 돌아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GBTC 현물 전환 항소권, 현물 재심사, 이더 현물 ETF 심사가 몰려서 10월 중순까지 아무래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슬그머니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출 서비스 했으니 아무래도 뭐 대출 서비스 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도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코인쉐어스에서 헤지펀드를 출시했으니 이쪽의 자금의 움직임도 아마 연말이나 뭐 아니면 연초나 이런 쪽을 같이 한번 보면서 대응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면에 저번에 이제 업비트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두었던 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비아냥 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도 이번 형태에서도 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지금의 옙토스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올랐다가 쭉 다 빠져버리는 기현상이 나왔죠. 왜냐? 다시 내놔라, 돌려내라 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격이 돌아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의 추석 시즌이 걸쳐져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볼린저 하단을 터치하고 나서 상단 한번 터치되면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중심선 위에 놀지 않으면 계속 힘이 빠져나가는 추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으로 또 과거 요 시기 때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때 좀 차트가 완전히 파이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내려왔었을 때도 기존의 장기 이평선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야 되는 구성 요소가 과거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나중에 추세 기반으로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조금 더 올라와 준다고 하면 그나마 내려가는 폭은 좀 덜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도 여전히 연말 지루하고 힘들어도 언제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좀 그나마 좀 덜 힘들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에 있었을 때 체력도 상당히 나중에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는 아무래도 코인 7년차가 말해주는 꿀팁이다. SOOS 닉네임께서 남겨주셨던 내용 정말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물하지 마라.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다 날아간다. 선물, 숏도 롱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손절은 필수이다.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필수처럼 손절은 필수다. 메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물려있고 기회비용 손실이다.
불장 아니고서야 매매를 매일 할 필요는 없다. 왜냐? 뻘짓해서 장 좋을 때 먹는 것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불장 오면 90도로 컨턴 점프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주워 먹자. 신뢰하면서 느낀 점 적어봤는데 나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형태로 인해서 이런 조언,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죠. 당장 나는 그런 재물이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에 있는 뭐 능력치를 상당히 과대평가를 자기 자신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시장에서 이 시장 안에서 밥벌이를 이걸로 할 거라고 하면 장난스럽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진짜 거의 토할 듯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대로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외환 딜러나 그리고 주식 트레이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있는 직업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자기 그런 쪽을 하는데 그러니 그만큼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카지노 승률보다 상당히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실력, 진짜 초현실적인 실력이 잘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99번 이긴 게 중요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배 벌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건 매번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자 10번 다 벌면 뭐합니까? 팔지 못하면 어차피 제자리로 오는 게 이런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시점에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내용과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보내시고 내년은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좀 가져갈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